7. 아우스테를리츠의 전투와 안드레이 공작의 전사 통지가 르이스이의 고르이에 도착한 지 벌써 2달이 지났다. 대사관을 통해 여러 차례 편지를 내기도 하고 또 수사도 의뢰해 보았지만 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고 포로 명부 속에서도 그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좋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아직은 그가 사움트에서 그곳 주민에게 구조되어 어딘가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들 가운데서 자기 소식을 알릴 힘도 없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고 있던지 혹은 날로 건강을 회복하면서 병상에 누워 있는지도 모른다는 인류의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노공작이 아우스테를리츠의 전투를 처음으로 안 신문에는 지극히 간단하고 막연하게 러시아군은 혁혁한 전투 뒤에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퇴각은 완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행해졌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었다. 노공작은 이 공보에 의해서 아군의 패배를 단번에 깨달았다. 신문이 아우스테를리츠의 패전을 보도하고 난 지 일주일 뒤 꾸투조프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는 노공작에게 그의 아들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알렸다. 귀하의 영식은 소생의 눈앞에서 하고 꾸투조프는 쓰고 있었다. 군기를 손에 쥐고 연대의 선두에 서서 아버지와 조국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어엿한 용사로서 마침내 적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생뿐만 아니라 전 장병이 유감스럽게 여기는 바는 영식이 과연 살아있는지 어떤지 지금까지 분명하지 않다는 일입니다. 그러나 필시 살아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소생은 소생 스스로와 귀하를 위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씀 올리는 것은 군사의 손을 거쳐서 소생에게 수교된 명부, 즉 사움트에서 발견한 전사 장교의 명부 가운데 영식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받은 것은 그가 밤늦게 서재에 혼자 앉아 있을 때였다. 이튿날 그는 언제나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다. 그러나 그는 집사에게도 원정에게도 건축 기사에 대해서도 시무룩하게 대하고 몹시 화난 얼굴을 하고는 있었지만 누구한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언제 나의 시간에 공작영의 마리아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물레 앞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깎고 있었지만 언제 나처럼 딸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아, 마리아 하고 갑자기 그는 부자연스러운 어조로 말하고 끌을 내던졌다. 물레바퀴는 아직 타성으로 빙빙 돌고 있었다. 공작영의 마리아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과 뒤섞인 이 멈출 것 같지 않은 바퀴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거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다. 공작영의 마리아는 아버지에게 한 걸음 다가가서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무엇인가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서 덜렁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눈은 정확하게 사물을 보는 힘을 잃었다. 슬픈 것도 풀이 죽은 것도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부자연스럽게 억누르고 있는 듯한 분노에 가득 찬 아버지의 얼굴로 그녀는 지금 자기의 머리 위에 무서운 불행이 내리덮쳐서 자기를 눌러 터뜨리려고 드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의 최악의 불행, 아직 그녀가 경험한 적이 없는 불행, 돌이킬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불행, 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었다. 아버님 안드레이가 하고 아름답지도 않고 눈치도 없는 공작 영예가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현할 수 없는 그 비애와 자기 망각의 아름다움에 아버지는 그녀의 시선을 견뎌내지 못하고 북받치는 흐느낌 소리를 와락 내면서 얼굴을 돌려버렸다. 통지가 있었다. 포로 가운데에도 없고 전사자 가운데에도 없다. 꾸뚜조포의 편지에 의하면 말야 하고 그는 귀청을 찌르는 듯한 소리로 외쳤다. 마치 그 외침 소리로 공작 영예를 쫓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분명히 전사야 하고 소리쳤다. 공작 영예는 졸도도 하지 않았고 현기증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벌써부터 창백해져 있었지만 이 말을 듣자 그녀의 얼굴빛은 변하고 그 빛나고 있는 아름다운 눈 속에서 무엇인가 반짝이기 시작했다. 마치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이며 슬픔을 초월한 최상의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녀 마음속의 깊은 슬픔 속에서 넘쳐 흘렀던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까칠한 힘줄 투성이의 목을 껴안았다. 아버지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처럼 저한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같이 울어요. 악당 비겁한 놈 같으니. 딸에게서 얼굴을 돌리면서 늙은이는 외쳤다. 군을 멸망시키고 병사를 멸망시키고 무엇 때문이야? 가거라. 가서 리자에게 말해줘라. 공작 영예는 아버지 옆의 안락의자에 힘없이 몸을 던지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상냥하고 그리고 오만한 얼굴로 그녀와 리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던 오빠의 모습, 그것이 지금 그녀는 눈앞에 떠올랐던 것이다. 그녀는 오빠가 부드럽기는 하지만 비웃는 것 같은 태도로 성상을 목에 걸었던 때의 모습을 눈에 선하게 생각해냈다. 오빠는 이제 신앙을 가지셨을까? 자기의 불신을 뉘우치셨을까?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 계실까? 저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보금자리에 계실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버지, 어떻게 되었어요? 말해주세요. 하고 그녀는 울먹이며 물었다. 가. 러시아의 뛰어난 사람들과 러시아의 명예를 무참한 죽음으로 이끈 그 싸움에서 전사한 거야. 가거라, 마리아. 가서 리자에게 알려주어라. 나도 뒤따라갈 테니까. 공작 영예 마리아가 아버지에게서 돌아왔을 때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은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임신 중인 여자에게 특유한 내성적인 행복스러운 조용한 눈빛으로 마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공작영의 마리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부, 무엇인가 자기의 내부에서 완성되고 있는 행복한 신비로운 무엇인가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마리 하고 그녀는 자수대에서 떨어져 몸을 뒤로 젖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다 손을 좀 대보아요. 그녀는 공작 영예의 손을 잡자 자기 배에다 대었다.
그 눈은 무엇을 기다리는 듯 미소를 담고 솜털이 뾰얗게 깔린 윗입술이 치켜 올라갔다. 그리고 치켜진 채 앳되고 행복스럽게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공작용의 마리아는 리자 앞에 꿇어앉아서 그녀의 옷주름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자, 들리죠? 난 정말 야릇한 느낌이 들어요. 이봐요, 마리. 난 지극히 이 아이를 사랑해 주겠어요. 리자는 빛나는 행복한 눈으로 시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작용의 마리아는 고개를 쳐들 수가 없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시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어쩐지 슬퍼져서 안드레의 일이 마음에 걸려서. 올케의 무릎에다 눈물을 닦으면서 그녀는 대답했다. 아침 나절 내내 공작용의 마리아는 몇 번이나 올케에게 넌지시 깨우쳐 주려고 했으나 그럴 때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이 아무리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까닭을 알 수 없는 이 눈물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나 무엇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걱정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점심 전에 그녀의 거실로 노공작이 들어왔다. 리자는 언제나 이 시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유달리 침착을 잃은 심술궂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대로 나가버렸다. 그녀는 공작용의 마리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임신 중의 여자가 흔히 그러듯이 주의를 자기 내부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을 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지만 벼랑간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 안드레에게서 무슨 소식이 있었나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아니에요. 아직 소식이 올 리가 없다는 것은 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아버님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나도 어쩐지 두려워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반짝이는 눈으로 올케를 지그시 쳐다보면서 공작용의 마리아는 말했다. 그녀는 이제 올케에게 얘기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곧 닥칠 해산 때까지 이 무서운 소식을 리자에게 숨기도록 아버지를 설복했다. 공작용의 마리아와 노공작은 제각기 자기 나름의 슬픔을 참고 그것을 숨겨두었다. 노공작은 이제 일체의 미련을 남기지 않을 셈으로 관리를 오스트리아로 파견해서 아들의 행방을 알아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전사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모스크바에 기념비를 주문해서 그것을 정원에 세우기로 했다. 누구한테나 아들은 죽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종전의 생활 상태를 계속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었지만 힘은 거의 의지를 저버렸다. 걷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이전보다 적게 되고 날로 쇠약해져 갔다. 공작용의 마리아는 아직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녀는 오직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오빠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